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코너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해명 유동학 선생님이신데요. 유동학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법학, 사학, 철학 이런 거 두루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해명학술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특히 역사와 사주 명리학을 융합한 인문 명리학 여기에 상당히 밝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술한 유동학 선생님의 책을 가져왔는데 보면은 다 정치 관련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냈던 책이 인문 명리 정치 열전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 정치인 25명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대통령의 운명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청기누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 정치를 인문명리학 쪽으로 풀이를 하시는데 상당히 주안점을 두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동학 선생님께서 국내 정치 문제도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워낙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2017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핵단추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을 주고받다가 지금은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잠시 좋았다가 새해 들면서 미국 정상회담이 지난번에 결렬이 되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인들 얘기는 제가 앞으로 자주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최근에 청착을 하고 계신 북한 지도자들의 운세나 기세 또 앞날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연구하시는 그 분야를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리학을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또 이 명리학으로 정치의 흐름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타고난 청기를 가지고 연월일시를 분석해 가지고 그 인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자기하고 인연 맺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역학관계를 엮어가면서 인간의 흥망성쇠 그리고 부귀영화 미래를 또 예측하는 학문이고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일반적으로 철학관 가서 철학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법학하고 인문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 인물을 명리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역사사실이 잘 맞아떨어지고 성향, 기질을 알므로써 어떤 같은 A라는 사안이 정치적 상황이 있을 때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타고난 에너지에 의해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정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듯이 한 정치적 인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만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의 궤적, 어떤 행위,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또 역사적으로 이제 지방 가문부터 쭉 추적해가지고 현재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 그런 학문입니다. 지방 가문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가문이 아니고 어떤 제가 전 섹터를 보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되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평문 씨거든요. 예. 남평문 씨 내리고 쭉 보면서 조부모가 어떤 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운명이 다른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같이 집안이 중요합니다. 집안이 중요하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게 대한민국에 한 수십 분이 계신데 왜 운명이 다르냐? 일단 부모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리학은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상수적 개념을 갖고 보는데 그 변수는 이제 부모 사주라든지 배우자 사주라든지 자녀 사주, 직계 또 옆으로 봤을 때 또 관계도 중요하죠. 형제 자매. 또 정치인 같으면 또 정치인 동지들하고 관계.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거의 종합 예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을 이제 보통 이제 철학하듯이 그냥 명리학을 안 하고 인문명리학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인문학 그러니까
문사철에다가 이제 이런 명리학도 문사철에 안 하는데 네. 이걸 접목시켜 갖고 좀 적중률 높이고 저는 뭐 이때 2009년부터 칼럼을 뭐 한 200편 썼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좀 많았는데 예. 많이 좀 적중했죠. 예, 일단 오늘은 북한 지도자의 일단 집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내려오는 백두혈통, 예. 백두혈통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일종의 그 가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그렇죠. 어떤 특별한 그 운세가 있는 겁니까? 운세, 기세 이런 것은?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사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84년 예. 1월생인데 예.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같은 날 같은 시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에서 수십 명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이게 2시간 단위로 보거든요. 옛날 역학은 네.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근데 2시간 단위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수십 명이고 북한에도 수십 명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죠, 위도죠. 네. 남한에도 김정은의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기질은 비슷할 겁니다. 예.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만약 남한에 태어났으면 어떤 특수 분야를 연구해갖고 엔터테이너라든지 자기 표현력을 나타내는 분야라든지 이런데 아마 진출하면 좋은 사주다. 재치와 임기응변, 표현력, 뭐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사주를 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두혈통이 되라면 일단 전주김씨 집안이니까 특히 뭐 잘 아다시피 그 정조부가 김영직, 네. 조부가 김밀성, 부친이 이제 김정일 일이 되니까 일단 금수저로 태어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자기가 제왕의 그릇이 아니라도 집안을 잘 탔기 때문에 제왕이 되는 거죠. 그런까지 다 종합해서 앞날을 내다 예측하는 것이 그렇죠. 명리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본인의 직업 운수가 어떻습니까? 직업. 김정은이는 이제 이분이 이제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개년 돼지띠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겨울이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양력 1월생이면 음력으로 12월이거든요. 을축월이랍니다. 소달. 생일도 이분이 또 소날이 태어났더라고. 신축일. 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강 추를 냈는데 뭐 병신씨도 될 수 있고 경인씨도 그런 나름대로 추린 거고. 근데 이분이 한겨울에 이제 그 보석사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따뜻한 그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세가 좋았어요. 후견인. 작년까지. 주변이 막 도움을 내놓으시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뭐 사실 그 제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때 그 뭐 누구 어느 그 방송에 인터뷰해갖고 유튜브에 올랐습니다만 그 트럼프하고 이제 사주를 볼 때 원래 김정은 위원장은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에요. 밥그릇을 도둑맞는다. 완전 도둑맞는 운이죠. 그게 이제 명리적으로 편인이라 하거든. 김정은 위원장은 팔자 자체가 좋아요. 밥그릇을 식신격이라 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탁월하고 그 완전 엔터테이너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그 임기응변과 순발력, 재치 뭐 이런 게 뛰어난 어디 가도 잘 먹는 사람. 좀 말하면 덩치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저는 뭐 키가 80인데 80kg 나가는데 그분은 뭐 소문에 뭐 120kg 나간다라는데 그게 너무 낙천적인 면이 있고 조절이 안 되지 막 먹어요. 막 먹어. 근데 그 즐기고 하는 운에 먹구름이 낀 해가 올해입니다. 원래 기해라는 글자에 그 기토라는 글자가 그 이분의 사주 식복을 나타내는 물을 막아보거든요. 물이 쫙 흐르다가 뚝이 탁 나타나는 바람에 밥그릇을 도둑맞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도식이라 하는데 도식. 올빼미, 올빼미, 도식.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 와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1년 내내죠. 1년 내내.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이 편이란 것은 특히 이분이 그릇이 뭐냐면 사주를 보면 51만 8,400까지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잖아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게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뭐냐면 격국노이랍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인격이 있듯이. 격국. 그릇. 인격.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 10가지 범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식신격이에요. 의식적. 그리고 잘 먹고 이 식신격은 격이 참 좋아요. 그리고 식신에다가 자기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재물에 걱정이 없는 편제까지 있으니까 식신
편제객이라 하는데 네. 팔자 자체는 좋아요. 예. 근데 원래 그 밥그릇 기해년이 오면서 밥그릇을 탁 도둑 맞는 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노이 회담도 결렬될 것이다. 뭐 저번에 뭐 이야기했듯이 예. 보게 되고 지금 굉장히 이래 되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요. 그렇겠죠. 뭐 건강이라는 게 스트레스 주변에 받는 엔도펜을 쏘셔야 그렇죠. 되는데 항상 우리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좀 연예인 같잖아요 스타일이. 그렇죠. 완전히 어디 진짜 그 철권 통제하는 그 지도자 같지 않게 뭐 스타일이 보면 그 엔터테이너 같거든요. 팔자대로. 근데 올해는 막 어둠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밥그릇도 도둑 맞고 은둔하고 싶어요. 지금은. 예. 은둔하고 싶고 가치관의 변화를 오게 하는 운세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환경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운이거든. 이게 이제 명리학의 편인운이라는데 그래서 아마 그 외부의 환경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네. 만들어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그 거기 명령에서 궁합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로 보죠, 비교가 보죠, 될 수 보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특이한 사주입니다. 예. 일반적인 사주는 보통 이제 뭐 이래 보지만 50이나 살 급하지만 트럼프 사주는 그 기운 자체가 거의 제왕급이에요. 예. 무소불이죠.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속내를 일반 사람은 알아내기 힘들어요. 생각이 그 어떻게 이분은 이제 사주가 병술생 46년생이에요. 네. 1946년. 네. 달이 이제 음력 5월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오월이라고 생일이 김일주입니다. 김일. 이분이 또 기토 사주예요. 그 기토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밥그릇을 도둑맞게 하는 에너지예요. 원래가 기해년 아닙니까? 예. 그분 생일도 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세가 김정은 위원장의 밥그릇을 뺏어간다. 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 영향을 발휘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밥그릇을 누군가 밥그릇을 뺏어가도록 만드는 기세가 트럼프의 일이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사주를 봤을 때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주의 명칭이 뭐냐면 사주가 너무 추워요. 한겨울이 태어났거든. 음력 12월. 그리고 대지 자체도 물이고 이 사주가 너무 습한 기운이에요. 따뜻한 밝고 따뜻한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해서 밝은 기운이 많아요. 여름생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예. 그럼 내년은 괜찮겠네요. 좀. 근데 지금 그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위기인데 4월 5일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은 후견인을 모으는 운세가 오거든요. 올해 4월 5일. 동지를 교합해야 될 상황. 지금 말씀하신 거 양력 말씀하신 양력이죠. 양력으로 한산해 네, 가지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명 지나야 되거든. 명리학은 절기를 위주로 하니까 예. 아마 이 원래 청명이 음력 3월이 청명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정확하게 날짜가 4월 5일이네. 4월 5일 지나. 4월 5일 10시 50분 지나면 이제 이게 청명이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운이라는 게 우리가 서양식으로 수치적으로 탁 끊어지는 게 기운이 이제 지금 오늘이 3월 27일입니까? 네. 기운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한테는 힘을 받으려는 운이 왔어요. 엄마 같고 멘토 같고 그런 기운이 한 달 왔어요. 그래서 막 그 기운을 받으려고 지금 아마 한 달간 암중보석을 할 겁니다. 한 달간. 그런데 한 달간 좀 잘 나가는데 이제 그 다음 달 또 5월 달 되면 밥그릇을 또 고뇌를 또 빠지게 돼요. 고뇌에. 예. 그래갖고 6, 7월 달쯤 되면 이제 저 동지나 그래서 라이벌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래 좀 트러블이 생기는데 특히 그 재정적인 문제에서 6, 7월 달은 많이 힘들지 않겠나. 재정적인 문제라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그런 완화 안 될 경우에는 꽉 막히죠. 꽉 막혀버려서 6, 7월 달은 더 그렇다. 그때 되면 이제 뭔가 탈출구를 또 모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분은 내가 봤을 때 8, 9월 달에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겠나. 그래서 8, 9월 달. 한 서너 달 고민하면서 8, 9월 달에 자기 의사를 드러낼 겁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문재인 대통령 25명의 정치인을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정치적인 뭐 국정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모실 거고 그럼 지금 중재자론, 촉진자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이야기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작년 4월 달에
그 연합뉴스가 뉴스신가 예.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예. 4월 20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김정은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궁합이 아, 어떻느냐. 예. 근데 쉽게 하면 이제 김정은 대통령은 두 분 다 좀 안 좋은 게 한겨울생이에요. 둘 다 겨울생이에요. 예. 음력 12월. 예. 근데 같은 계절끼리 만나면 원래 안 좋아요. 예. 겨울생은 봄, 여름생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소달이 태어났는데 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깔끔한 반지 같은 신금 사주라거든요. 네. 우리 신라면 할 때 이렇게 뭐 신금 매울 신자 네. 그런 사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음. 갑을 관계할 때 을목 사주거든. 나무 사주. 예. 여린 나무예요. 예. 어질인자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질죠. 예. 착하고 어질죠. 그런데 이제 물바다 속에 쌓여가지고 약간 휘둘릴 가능성이 중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둘 관계를 보면 하나는 가히 같은 김정은이는 가히 같은 이 맨도날 같은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하초거든요. 예. 착한 교육자나 어떤 인격 하초인데 이게 그 금극목이라 갖고 이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궁합 구조죠. 작년에도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칼자루 김정은이가 자꾸 그렇죠. 오히려 한반도 운전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휘둘릴 수 있는 휘둘릴 수.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여기서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그 운세인데 네. 뭐 정치력은 따로 별개 운세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궁합이 또 세 사람의 궁합도 제가 이제 보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따뜻한 기운이 강하거든요. 뜨거운 열기와 따뜻한 여름의 논이에요. 트럼프는 우리가 이번에 뭐 정상회담 하노이 때시 트럼프 대통령은 음력 5월의 논이거든요. 따뜻해요. 그래서 내가 내 책에도 이야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트럼프를 잡아야 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 네.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돼. 예. 논밭이 돼.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트럼프하고 또 궁합도 좋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단점이 뭐냐면 이 나무가 겨울에 얼어 있는 나무가 예. 우리가 이 길에 보는 이런 저런 화분에 있는 나무 막 이런 하초 같은 나무가 얼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불로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가 태양불이 있어가 예. 표현력이 뛰어나고 총기 있고 예. 인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단점이 뭐냐면 물이 너무 많아갖고 나무가 떠가 있어요. 그럼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셔 사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명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도장인자로 해갖고 이제 인성이라는데 정인태는 인성과다라 해갖고 이걸 흙으로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인성과다. 예, 인성과다. 예. 그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우리 고향 쪽에 보면 청성 중앙산에 가면 주산지에 보면 왕보들이 떠 있듯이 습한 게 많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토가 많기 때문에 따뜻한 토가 많기 딱 덮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 현실성을 얻을 수 있죠. 예. 트럼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주를 보면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가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뭐 민주, 네. 통일, 예. 뭐 이런 거 예. 이런 가치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성이 떨어져요.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가 딱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도 보시면 알죠. 뭐 우리 뭐 사부님도 계죠. 가치론자잖아요. 예. 예. 뭐 친일이야, 뭐 맞지. 그렇죠. 가치론자지. 그 경제적인 문제는 기분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뛰어난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네. 탕평 정치를 하셔가지고 네. 경륜 있는 경제 인사를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요. 자기 가치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면 네. 대통령의 그 가치를 쫓아갈 수뿐이 없죠. 예.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이 탕평책을 해서 물론 정치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현실 경제를 많이 해본 뭐 과거 정부 인사라도 그렇게 발탁을 하면 가장 좋은 조합이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기도 뭐 우리 영조 임금도 노론의 지지를 받아갖고 예. 대권을 잡으셨는데 남인들 소론들 동요해갖고 탕평을 썼고 예. 정조 임금도 뭐 남인을 마음속으로 편을 들지만 알다시피 노론주의에서도 예. 자기 정책을 지지하는 청농계를 예. 지지하고 노론이 다수였거든요. 정조 때 남인 정부지. 앞으로 저희들이 뭐 명리학으로 정치도 많이 풀 텐데 우리 정치를 많이 풀 텐데 그때 좀 듣기라고 일단 전반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지금 남북 관계, 미북 관계, 비핵화 문제 이것을 세 명의 지도자 그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입을 시켰을 때 좀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트럼프가 워낙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뿐이 아닙니다. 아, 예,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왕격에 사주기 때문에 갑기 압도격이라 해갖고 예.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예, 예. 그런 스타일이 유사한 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도 제왕의 에너지거든. 아, 지술 중에 예, 예. 좀 독특하거든요. 아, 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성과 이성주의자라면 팔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기세가 워낙 강하니까 예. 대도무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좀 상상 속에 감각적으로 바꾼단 말이죠. 트럼프가 바로 이성보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감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탱크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 막 이분의 뭐 한마디한테 힐비자다가 어느도 뒷방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걱정이 돼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자주우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도학 선생께서 이 복잡하고 난해한 남북 문제를 세 명의 지도자의 이 기세, 운세를 따져서 술술 풀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유동학 선생님 모시고 이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